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국 금리가 75bp 인상이 됐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가긴 했는데 관련돼서 체크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다 보니까 미국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1994년 이후로 처음으로 7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완화 의지로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연준의 코멘트 자체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코멘트 자체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를 의지를 표명했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75bp의 금리 인상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겠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살펴봐야 할 점은 이제는 낙폭과대 대형주라든지 시총 상위주를 중점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종목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안도 랠리가 함께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런 시장에 맞는 종목 또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도 괜찮겠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반도체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IT 쪽이 조정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현재 시가총액은 71조 원대 정도입니다. 현재 악재를 반영한 구간 상황에서 지금 71조 원대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향후에 이제 반등 시점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의 체크가 필요한데 그중 하나가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갭상승을 통해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슷한 시총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70조 원대 이하에서는 시장의 변동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관련돼서 좀 많이 빠졌던 만큼 반도체 관련돼서 SK 하이닉스 오늘의 특징주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역시나 신흥국 혹은 아시아 증시의 약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서 연저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체크하고 갈 전략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의 차익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원자재 부분의 직접적인 생산이 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하면서 해지 수단으로 매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자면 중국 같은 경우가 PMI 지표라든지 그 부분이 바닥을 이루고 턴을 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미국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흥국 시장의 상대적 매력들을 파악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조정 국면에서 종목 단위로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또는 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가 성장하는 기업을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련해서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오리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은 월별 실적이 발표되는 기업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 화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전월 같은 경우 실적이 해외 사업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게 단순히 매출액의 개선만 나타난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로도 개선이 나타나면서 종목 단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제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한 강세를 나타냈는데 가격적으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0만 2천 원대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음식료 업종 중에서 실적만 보더라도 탑픽으로 형성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종목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실적과 관련돼서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은지 혹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전략을 두 개 다 펼쳐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네, 이게 월별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실적을 통해서 연속성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왔다는 측면,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이러한 국가로 포지션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봉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좋은 데이터가 나타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긴 해도 좋은 데이터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구간에서는 매출 볼륨이 확대되면 영업이익의 그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격대, 제시드린 가격대에서는 접근하시면 조금 수익에 더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 오리온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뉴욕 증시 마감한 걸 보니까 안도랠리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반등 성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시초에는 계속 상승을 할 텐데 이러한 흐름 비로해서 수급적인 요소를 또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 매매 같은 경우 동향 한 10시 기준부터 해서 이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중점으로 해서 시장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체크해보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환율 지표를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이 좀 부담스럽게 올라온 상황인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좀 보면서 진정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역외 기준으로 한 10원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미국의 시장 반등, 그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가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와 같은 영향이 있었고요. 오늘 또 환율 같은 경우는 위로 이렇게 오르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환율과 외국인 매매 같은 경우 동향을 함께 체크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겠습니다.